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독서 교육 전문가 김은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서 교육 전문가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긴장했을 것 같은데 책 이야기를 너무나 선생님이 재미있게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독서가 저렇게 재밌는 건가? 라는 생각 우리 어르신들이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독서교육 전문가 그러면 좀 뭔가 딱딱하고 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그리고 사실 독서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진 거고 제가 붙여본 이름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라고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독서라는 말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 교육이란 말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선생님은 독서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더 막 그게 나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실 제가 독서교육 전문가라고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다 스스로를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소개할 때 뭐라고?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아, 혹은 책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야 돼요. 그게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계속 찾고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때요? 책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 약간 그런 거랑 네. 맞아요. 책으로 뭔가 재밌는 걸 하는 사람. 예. 참 없어요. 네. 고민해 보기게 하고요. 네. 예, 책 못지않게 또 재미있는 사연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효성초등학교 이은솔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초코파이 포장지에 보면 정이라는 한자가 써 있습니다. 저는 이 한자 덕분에 재밌지만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께서 초코파이를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 포장지에 아홉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근데 아홉이라는 글이 한자 같기도 해서 엄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여기 아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께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전 엄마의 웃음에 아홉이 아니라 한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솔아, 이건 아홉이 아니라 정이라는 한자야.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아홉? 그러면서 정 한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네,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켜 주세요. 그 정이 이렇게 앞에 네, 마음심이 있고 마음심이 아를 읽힌 거죠.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뒤에 이거가 홉. 그게 흡자처럼 보였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게 밑에 있겠구나. 달월자가 비읍자처럼 예, 보이고. 그래서 아홉. 그래서 내가 왜 이해를 못했지 이러면서 아홉? 그러면서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홉으로 읽을 수 있겠다. 너무 기발한 거예요. 진짜. 예, 네. 그래도 문자를 그렇게 읽어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모르는 글자 뭔가 한자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왜 아홉이지? 네. 그리고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고. 예. 근데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죠. 한자 모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정 한문은 되게 어려운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거를 너무나 기발하게 아홉이라고 읽은 거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원주 비두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불러준 노래입니다. 두꺼비 집이 여물까. 장구 소리 너무 좋은데요? 장구 너무 잘 쳐서 아마 선생님이 치신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비두초등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거든요. 2학년 전체가 부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소리도.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우리 어르신들 2학년 때 다 배웠던 노래일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두꺼비 집이 여물까 까치 집이 여물까 두꺼비는 집 짓고 황새는 물 깃고 큰 애기는 밖으로 작은 애기는 안으로 볕이가 밟아도 딴딴 황소가 밟아도 딴딴 이렇게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여물었다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황소가 밟아도 이게 안 무너질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기초공사를 되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왜 모래사장에서 두꺼봐 헌집 좁게 새집 네. 이거 다오 할 때 여기 이 가사처럼 물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물이 없으면 이게 다 후루루 무너지니까 맞아요. 안 만들어져요. 물로 이렇게 꼭꼭 다져가지고 여물게 집을 짓는. 이 노래가 이렇게 두꺼비집 실제로 만들면서 하는 노래 아닌가요? 두꺼봐 하는 것처럼 두꺼비집 위연물가 이런 거는 아닐까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혹시 아는 분이 네. 저희 좀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나 악기 연주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시고 사연과 이야기들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김은하 선생님의 책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독서교육 전문가 아까 뭐였죠? 책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책을 갖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작년 5월 달에 나온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 작가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출연하신 작가님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모음집이군요. 예, 모음집이어서 동화 모음집. 단편집이어서 제가 왜 이 책을 갖고 왔냐면 여러 책을 막 또 어저께 고민을 하다가 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어도 한 5분만 버티면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뭘까? 예. 그리고 요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요걸 갖고 왔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요 중에서 김선정 작가님이 쓰신 상병차포마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동화예요. 제가 앞부분 조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나는 외갓집을 좋아한다. 외갓집에 가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모가 있다는 것이다. 이모가 좋은 이유도 한두 가지는 아닌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이야기다. 이모는 나에게 이야기를 잘해준다.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뭔가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외갓집에 가서 이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투덜거릴 때 이모가 해준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려면 장기를 좀 둘 줄 아는 게 좋다. 장기를 둘 줄 모른다면 이야기가 끝나고 장기를 배워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난 이모한테 배워서 장기를 아주 잘 둔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모가 하는 얘기예요. 난 원래 학교 가길 좀 싫어했지만 특히 학년이 바뀌는 3월이 되면 정말 학교가 싫었어. 낯선 얼굴, 낯선 책상, 낯선 선생님, 낯선 교실 문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거든. 3월에는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늘 우두커니 혼자 있었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날도 많았어. 그렇게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쯤 되면 겨우 말을 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름방학이 되고 또 2학기가 되어 1년이 지나가곤 했지.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는 학교에 안 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지 항상 엄청 일찍 깨웠어. 밥을 먹고 나와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학교에 도착하곤 했어. 그래서 딴짓을 하면서 최대한 느리게 학교에 갔지. 학교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어. 첫 번째 길은 집 앞에서 큰 길로 이어지는 긴 골목을 지나 찾길을 한번 건너는 길이었어. 두 번째 길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지. 세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었는데 다리 아래 징검다리를 딛고 개천을 건너가는 길이었어. 버스는 자주 오지 않았고 개천으로 가는 길은 돌아간다고 엄마가 못 가게 했지만 나는 3월 내내 개천을 건너 학교에 갔어. 그날은 햇볕이 엄청 따뜻한 날이었어. 3월인데 5월처럼 따뜻했던 기억이 나. 언제나처럼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분명 어제까지 없었던 커다랗고 넓적한 바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위 위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 러닝 위에 한복 저고리를 느슨하게 걸치고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마치 더운 여름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슬슬 부채질을 하며 혼자서 장기를 두고 있었어.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장기를 배워서 동생과 장기를 두며 많이 놀았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두고 있는 장기판을 나도 모르게 유심히 쳐다봤지. 할아버지는 내가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저곳 장기말을 움직여가며 신나게 장기를 뒀어. 빨간 장기말과 초록 장기말을 번갈아 두던 할아버지가 장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빨간 장기말에는 한자로 상, 코끼리 상이 쓰여 있었어. 난 다른 한자는 몰라도 장기에 쓰여 있는 한자는 알았지.
상은 한 칸을 똑바로 간 뒤 사선으로 두 칸을 가는 장기말이야. 가는 길이 딱 까다로워서 내가 별로 좋아하는 장기말은 아니지. 할아버지는 상으로 초나라의 왕을 시원스럽게 딱 잡고서 개울을 보며 허허 웃었어.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늦은 것 같아서 얼른 징검다리로 내려갔어. 징검다리를 건널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 날마다 건너는 징검다리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거든. 특별한 규칙 없이 이리저리 놓여있던 사각 징검다리가 한 칸은 반드시 가고 두 칸은 대각선으로 가게 바뀌어 있었던 거야. 나는 대번에 알아챘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장기말 상이 가는 모양이었어. 뒤를 돌아서 바위 위에 할아버지를 봤는데 할아버지는 어느새 장기 같은 건 두지 않고 내가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딴전을 피우면서 흠흠 거리더라. 나는 상 모양의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 학교에 갔어. 어쩐지 살짝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 그리고 더 기분 좋은 일이 그날 일어났어. 교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상장을 주는 게 아니겠어? 초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어. 2월에 나온 상인데 이상하게 이제 전달이 됐네. 축하해. 겨울방학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어. 엄마가 엄청 닥달을 해서 방학 숙제를 좀 열심히 하긴 했지. 어쨌든 늦게 받는 바람에 얼떨결에 다른 아이들한테 박수도 받았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지. 다음 날에 나는 또 개천 쪽으로 내려갔어. 그다음에 네. 또 계속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 뒤에 제목이 아까 뭐였죠? 병, 상병차포마. 포마. 그럼 그거가 하나하나씩 뭔가 사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개의 네, 맞아요. 사건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재밌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김선정 작가 어린이 라디오에 출연하셨고 아,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우리 반 채무관계 그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굿땡땡 뭐 이게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이 작가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3월에 이렇게 아무리 막 이렇게 친구 금방금방 만드는 친구들도 3월에 이제 처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 내 옆에 뭐 아무도 안 앉는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 쉬는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갈 때 급식실까지 어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경도 좀 쓰이고 네.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이럴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긴장감을 되게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아마 3월을 지내고 있는 혹은 4월을 지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활발한 친구는 활발한 친구대로 또 소심한 친구는 소심한 친구대로 참 3월이라는 그 달이 되게 좀 이상한 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적당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날씨도 추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게 춥고 밖에는 또 막 되게 덥고 그리고 매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뭔가 새롭고 설레고 뭔가 가방도 새로 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왠지 두렵고 힘들고 좀 뭔가 많은 것들이 뒤엉켜 있어서 그 마음을 막 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나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선생님이 또 3월에 선생님들이 약간 조금 엄하게 시작하실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용서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막 절대로 안 봐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재는 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조금은 힘든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보면. 기대감과 막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미지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뭐가 펼쳐질지 네. 모르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그동안 못 봤던 어디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달. 맞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원래 한 11월쯤에 담임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 왜 내시는지 알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 저런 거 되게 싫어하셔. 네. 아니면 엄마가 근데 내 친구가 그래도 네. 이제 1년을 지내고 나면 저 친구는 좀 저러다가 가만히 놔두거나 맛있는 거 주면 풀리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그렇죠. 생각해내야 되죠. 그리고 그 새학기에는 저마다 본 모습을 약간 숨기고 맞아요. 있잖아요. 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수다장애인데도
얌전한 아이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거나 막 이러죠. 음. 그러다 점점 본색이 드러나게 맞아요. 되는데 3월에는 이제 누구나 좀 약간 본 모습을 숨기면서 경계하거나 예, 그런 게 있어서 자, 뭔가 알 수 없는 맞아요. 첫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 어라친들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책을 소개할 때 주로 어떤 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그 사람 공부를 좀 더 먼저 해요. 아. 그 사람이 누구지? 뭐를 좀 좋아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어떤 상황에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으면 더 소개하기가 좀 쉽고요. 아, 근데 네. 지금 어라친들은 어떤 친구일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잘 생각해 보니까 3월을 맡고 있는 친구겠구나. 아. 새 학기를 맞는 친구들이겠구나. 그리고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겠구나. 그러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점점 후보자를 좁혀서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 이제 우리가 재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호기심이 좀 생기는 책인 것 같아요. 네. 호기심 많은 사람한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 그래서 좀 뻔하지 않은 책. 그러니까 왜 앞에만 봐도 얘는 벌을 받겠고 얘는 계속 못됐어. 얘는 계속 괜찮아. 얘는 착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착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못된 마음에 올라올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가진 굉장히 어린이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뻔하지 않은 책을 좋아해요. 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반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상을 뒤엎어야 맞아요. 재밌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뻔하지 않아야 되지만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것도 예.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앞뒤가 안 맞으면 호기심도 좀 없어지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뒤가 궁금해 그랬는데 뒤가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라고 맞아요. 생각되면은 호기심은 불러일으켰지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다 끝나고 나면 읽는 중에는 좀 재밌어도 읽고 나서는 재미없는 책이 돼버리는 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나중에 뭐 다 죽는 거로 끝난다거나 뭐 아니면 다 갑자기 너무 다 화해를 해버린다거나 예. 막 순간 그리고 처음에 저를 너무 궁금하게 해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책에 아예 안 써주는 안 경우. 써줘서 없애버리는 거죠. 드라마 출연을 안 예, 시켜주는 어느 거. 순간 그 주인공이 안 나와. 예, 그런 것도 되게 맞아요. 화가 나요. 그래요.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 재미없는 책으로 딱 찍히는 책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서 어떤 때는 어떤 책이 되게 좋았다가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예.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됐던 책이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네. 경우.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비슷한 어떤 뭐 고통에 있거나 상황 속에 예. 있어서 그 글을 이렇게 딱 읽었는데 팍 위로가 되는 뭐 이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은 어떤 상태고 그거에 맞춰서 책을 소개하거나 책을 읽는 게 다른 하거나. 연결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냥 언제나 좋은 책도 많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뭐 어떤 걸 되게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서 책을 읽어주시거나 소개해 주시면 훨씬 더 그 만남이 더 아주 진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게요. 네. 박찬빈 기자가 보내줬습니다. 칼림바 연주네요. 설날. 네, 설날이었는데 제가 정말 우리 어라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짧은 거군요. 꼭 2번 쳐주세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노래는 2절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아쉬워. 딱 한 번으로 딱 끝나잖아요. 2번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찬빈 기자의 설날 덕분에 이제 겨울 분위기를 좀 느껴봤는데요. 비슷하게 또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동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시는 김은하 선생님이 읽어주실 건데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하인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눈 내린 날, 김아인. 밤새 내린 눈이 소복소복 쌓인 겨울 아침은 환호성으로 시작됩니다. 눈 왔다는 엄마의 말씀에 우린 벌떡 일어나 쪼르르 창가로 달려갑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마음은 이미 눈밭에 가 있습니다. 슥슥슥슥 아빠가 삽으로 눈 퍼내는 소리. 뽀득뽀득 눈 위를 걸어갈 때 나는 발자국 소리. 찬바람에 으스스 떨리는 몸. 모두가 눈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눈 발자국 남기기, 눈 미끄럼틀 타기, 눈사람 만들기. 팔랑팔랑 소리 없이 내려오는 눈은 선물도 함께 가져옵니다. 꼭꼭 뭉친 눈을 흙이 묻지 않도록 깨끗한 눈 위에 굴려 완성한 눈사람. 혼자는 외로울까 다시 눈을 굴리는 아빠와 우리. 눈은 곧 녹아서 없어지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던 오늘 나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네.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의 풍경이 하나하나 네. 그려지는 그런 동시였어요. 진짜 온 세상이 하얀데 거기에서 조심조심 흙 안 묻게. 근데 눈이 많이 오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흙 안 묻게. 그래서 이렇게 예, 눈을 굴려갖고 눈사람 만들고 가족이 같이 눈 꽁꽁 뭉쳐서 하는 그런 풍경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아침 밤새 내리는 것부터 다 만들 때까지 시간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풍경이 그려지니까 왠지 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마음도 같이 네, 덩달아서 맞아요. 그 마음이 네. 그대로 되살아나네요. 눈 있으면 왜 이렇게 이거 갖고 뭐 할까? 충분한 눈인가? 적당한 눈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 사람 눈사람도 만들고 여기 보니까 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삽으로 퍼가 눈 발자국도 남기고 미끄럼틀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어릴 때 눈천사 만드는 거, 네, 저희 아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눈천사. 누워가지고 눈천사. 네. 저는 눈도장 이렇게 눈 도장. 눈 위에 대자로 이렇게 딱 뻗어서 몸 도장을 네, 눈에 딱 찍는 거죠. 네. 그것도 되게 넉넉한 눈이 있어야 될 때, 주로 있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딱 좋죠. 네. 이 동시가 그러니까 이게 그 노는 모습도 있지만 아빠가 삽으로 눈 푸는 소리, 그다음에 뽀득뽀득 눈 위를 걸어갈 때 나는 소리,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 중고등학교 가면 공감각적 표현 이런 거 배우거든요. 공감각, 그러니까 여러 개 감각이 들어있는 학교 때 그러니까 시각, 청각 같이 들어가 있는 시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알겠네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맞아요. 현장이 생생하게 맞아요. 느껴지고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지어내면 약간 맞아요. 가짜가 표가 나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들었고 느꼈던 거를 쓰니까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 온 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나가서 노는 것까지가 시간 순서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멋진 시였네요.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겨울 너무 추운 겨울 이제 빨리 갔으면 했지만 또 막상 눈 내린 겨울, 또 설날 세뱃돈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었던 겨울,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립기도 하네요. 여기서 이제 겨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수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5월 5일에 눈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태백에 계신 강원도에서? 선생님이. 그럴 태백 수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고 하면 되게 이건 겨울이고 다 지난 얘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월 5일에 눈을 본 어떤 학교의 친구들은 이거는 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월에. 선생님이 이제 겨울을 완전히 보내는 거 아니다. 네, 이거는 아주 요즘 얘기일 수 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요즘 얘기일 수 있다. 맞아요. 며칠 전에도 날씨 갑자기 그 추워지니까 이상 기온이 있으니까 강원도 산간지방에 눈 왔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맞아, 어린이날도 맞아요. 눈이 온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그럴 5월 수 5일 있겠네요. 눈이 왔다 이러는 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걸로 맞아요.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화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 안녕하세요.
제가 읽은 책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읽은 책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초원과 특종 20세기 한국사예요. 먼저 초원은 아이들이 기계에만 의존해서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잘 못하여 나중에는 결국 죽는 스토리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 발전하잖아요. 그때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특종 20세기 한국사는 역사책이에요. 5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책에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많은 역사 사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책은 걸리버 여행기와 레미제라블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다 아는 내용이어서 더욱 재미있어요. 레미제라블은 좀 두꺼워요. 하지만 내용은 아주 재밌답니다. 주인공 이름은 장발장.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적어 보내줬는데 초원이란 책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초원의 집 그거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네. 근데 요즘 책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저도 다 쫓아가지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고 특종 20세기 한국사 이거는 아마 한국사 책인 것 같은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전쟁을 꼽은 걸로 봐서 20세기 한국사니까 근대사구나. 네, 근대사.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와 레미제라블 이 두 권 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마 약간 좀 어린이용으로 약간 축약된 책? 네, 그런 같아요.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인공 이름 변하지 않았네요. 장발장. 걸리버 여행기의 주인공 이름은 뭘까요? 퀴즈 걸리버. 너무 썰렁했나요? 거리 성이고 리버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이것도 너무 썰렁하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책을 고른다 이런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이 좀 책을 고르는 노하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책 고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이 좀 많은 곳에 가보면 좋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도서관은 내가 빌려서 재미없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학교 도서관도 좋고 공공도서관도 좋고 작은 도서관도 좋고 가서 이렇게 빼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설명 같은 것들을 앞뒤에 써 있는 걸 한번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재미있게 볼 만한 주제를 다룬 책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꼭 하면 좋을 게 안에를 한번 펼쳐봐서 한쪽이나 두 쪽 정도를 이렇게 읽어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인가 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다시 집어넣고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머릿속에 그려져. 요런 책이 자기한테 읽기 적당한 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약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책들. 예, 그런 거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넌픽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를 담은 책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차례를 쭉 살펴본 다음에 진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그 목차에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 목차의 제목처럼 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고 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내가 가질 수 있구나 하면 또 읽어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꼭 실물을 보고서 골라보면 좋다. 그러려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꼭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자주 들락날락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경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책 구경을 많이 해봐라.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 책 구경을 많이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원래는 나 요 책 빌리러 왔어 하고서 요 책 딱 빌렸는데 그 옆에 구경을 해보니까 어머 이런 것도 있네 하고서 구경하다 보면 내가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자꾸 또 늘어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많이 해라. 맞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물건, 상품 같은 그런 것 중에서 책이 가장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내용도 다양하고. 막 수천 수만 가지니까 정말 고르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가 먹는? 또 저의 본심이 나왔네요. 책을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그냥 겉에 표지 그림만 보고 제목만 보고도 야, 이 제목 웃기다 뭐 이런 것만 해도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책으로 뭐든지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께서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도서관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해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2주 동안 그냥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사연 보고 글 보면서 여러분 그 어라친들의 글솜씨가 상당해서 그리고 이렇게 음악으로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책 전문가로서 너무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라친들한테 약간 당부의 말 이런 거 혹시 자기가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놀심을 낼 수도 있는데 네. 잠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나는 멍하니 꽃을 보면 좋아. 나는 고양이의 귀 쪽 뒤쪽에 털을 만지면 참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몇 가지 방법들을 또 마음속에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 행복이 한 차오를 수 100개 있겠네요. 정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 목록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저는 100가지 방법. 100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와, 생각나야 할 때마다 자꾸 적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 놀러 가면 행복하다. 그러면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그냥 귓볼을 만지면 좀 나아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나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조금 행복해질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써봐도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면 다른 친구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의 행복 목록, 내게 기쁨을 주는 100가지 것들. 네. 생각날 때마다 써보고 또 화날 때 쭉 보면서 나 뭐 기분 좋게 할 방법 없을까? 이거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안녕.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곰이랑 문이랑. 곰이야, 나랑 내기할래? 좋아. 근데 문이 네가 웬일이야? 무슨 내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길 자신 있나 보지? 이 내기는 이기고 지는 게 없어. 뭐라고? 그런 내기를 왜 해? 그리고 이 내기는 농촌에 가서 해야 해. 무슨 내기인데 그렇게 힘들어? 농촌까지 가야 하다니. 그 내기는 바로 모내기야. 모내기? 응, 농촌에서 해마다 하는 내기 모내기. 우리 같이 하러 가자. 모내기? 아까 한 말 취소.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신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어라칭 여러분 모두 안녕.